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인한 매매시장 통제, 그리고 임대시장마저도 통제. 과연 집값이 잡힐 수 있을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 정창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좀 최근에 나오는 내용이 또 뭐 표준 임대료, 지금 임대시장 임대차 3법에 이어서요. 임대차 3법에 의해서 임대차 3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전월세 상한제라든가 이렇게 임대시장을, 그러니까 임대가를 좀 통제를 하는 거죠. 그렇죠? 임대가에 대한 상승률을 좀 통제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거기에다가 이제 뭐 표준 임대료. 그러니까 지금 임대시장마저도 지금 가격 통제를 하려고 지금 이런 내용들이 지금 입법 발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여러분들 이렇게 가격 통제로 하면 주택 가격이 잡힐 수 있을까요?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가격을 통제를 하면, 강제로 통제를 하면 집값이 잡히나? 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보면은 지금 임대차 3법에 이은, 얘도 어떻게 보면은 임대가에 대한 통제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매매시장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그죠? 어떻게 보면 매매 가격 통제죠. 자, 임대차 3법에 이어서 지금 표준 임대료를 추진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 이 표준 임대료가 뭐냐? 각 지자체에서 기준에 따른, 그러니까 어떤 일정 기준, 뭐 공시가격이라든가 유치라든가 내용연수라든가 이런 입지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이 기준에 따른 임대료를 지정하고 고시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 재산세 내는, 종부세 내는 주택 공시가격 같은 거죠. 예. 자, 그래서 이 기준을 잡아놓고요. 임대차 분쟁 시에는 이 기준을 활용을 해서 하겠다라고 합니다. 예. 그럼 당연히 기준이 잡아지니까, 기준이 잡아지는데 아무래도 이 기준 자체가 높겠어요? 낮겠어요? 예, 기준 자체가 낮을 거 아닙니까? 예, 그죠? 즉, 가격 통제죠. 임대시장 가격 통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매매시장도 가격을 통제하고 있고, 임대시장도 가격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가격 통제를 해서 주택시장이 잡힐 수 있을까? 자, 하나의 예를,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유명한 일화예요. 자, 우리가 이제 프랑스 혁명 당시에요. 로베스피에르라는 이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 로베스피에르가 어떤 정책을 쳤냐면요. 우유를 싼 가격에 공급하자. 우유를 싸서 모든 국민들이 우유를 싼 가격에 먹을 수 있도록 우유를 싼 가격에 공급을 하자. 그래서 이거죠. 우유를 싼 가격에 공급을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유를요, 2분의 1 가격으로 했어요. 2분의 1 가격. 우유를 2분의 1 가격을 확 깎아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낙농업자들이 이윤이 남겠습니까? 갑자기 반으로 줄어버렸으니까. 그죠? 이윤이 안 남죠? 그래서 이 낙농업자들은요, 이 젖소들을 갖다가, 이 우유가 나오는 소들을 갖다가 다 시장에 내다 팝니다. 육으로. 다 내다 팔아요. 그러니까는 젖소 개체수가 급감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로베스피에르가 물어본 거예요. 낙농업자들한테. 야, 왜 이렇게 우유가 안 나오냐? 우유가 안 나오냐? 하니까 낙농업자들은 뭐라 그래요? 자, 우유 가격이 반이 됐으니까 그러면 얘가 이제 건축 가격이 너무 높다. 건축 가격이 너무 높으니까 우리는 이윤이 안 남는다. 그러니까 우유 공급이 안 되는 거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베스피에르는 그러면 야, 건축 가격도 다운시켜, 가격. 그래서 다운시켰습니다. 그래서 건축 가격을 다운시켰어요. 자, 그런데 건축 가격을 다운시키니까 건축업자들이 건축으로 생산을 안 합니다. 아니, 남지도 않는데 왜 생산을 합니까? 남지도 않는데. 예, 그러면서 우유 가격은 엄청나게 올라버리면서 귀족들만 먹을 수 있는 가격이 돼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아주 유명한 일화예요. 로베스피에르의 우유 가격 통제. 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가격 통제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아주 사실적인 내용이거든요. 자, 지금 여러분들 지금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 시행되면 이 분양가가 통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임대가격 통제합니다. 모든 거를 통제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런 거죠. 모든 가격을 통제를 한다? 그러면은 배급을 다 해주면 돼요. 모든 국민들한테 아파트 한 채씩. 근데 그 아파트 한 채 어떻게 공급해줘야 돼요? 다 강남 좋아하잖아요. 강남 같은 지역에 한 채씩 다. 예, 공급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을 통제를 하려면 이렇게 배급을 다 정확하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자, 즉, 가격을 통제를 한다는 거는 당연히 가격 통제로 인해서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윤을 못 남기는데 못하러 고품질의 제품을 만들어냅니까? 여러분, 분양가 상한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들어가게 되면 어차피 분양가는 정해져 있는데 그럼 건축비라도 아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당연히 고품질의 신규 아파트가 못 나온다라는 거죠. 당연히 가격 통제가 되면 품질이 떨어지는 겁니다. 품질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품질이 떨어지고 안 남잖아요. 사업성이 없고 이윤이 없는데 못하러 공급해요? 공급이 없어지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재건축에 대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하다 보니까 당연히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조합들이 안 갈 거 아닙니까? 남지도 않는데 당연히 그럼 공급 부족이 심화되는 거죠. 그럼 공급 부족으로 해서 뭐가 올라요? 예, 가격이 오르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이런 거 아닙니까? 앞으로 신규 아파트 공급 줄어들겠네. 서울 도심에 예, 줄어들겠네. 왜? 가격 통제하니까. 그죠? 줄어들겠네. 그럼 신규 아파트 가격 지금 서울 도심에 최근 2, 3년 내 입주했던 아파트들 배 이상 안 오는데 거의 없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누가 제일 힘들어져요? 예, 현금 부자들은 그냥 뭐 괜찮아요. 가장 힘들어지는 건 서민들이죠. 예. 그러니까 특단에 주택이 필요한 곳에 주택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공급에 대한 대책 없이 지속적으로 가격을 통제를 해서 가격을 잡겠다? 허상이죠. 허상입니다, 여러분. 자, 세금에 대한 규제도 마찬가지죠. 자, 세금에 대한 규제를 해요, 지금. 그죠? 710 부동산 대책에 세금 강화 엄청나게 시켰잖아요. 예, 앞으로 이제 뭐 통과되는 거까지 봐야 되는데요. 자, 세금 강화로 인한 부담은요, 누구한테 전가됩니까? 항상 약자한테 전가되는 겁니다. 예, 당장 우리가 종부세 부담이 높아지니까 어때요? 전세에서 월세로 돌려버리죠. 그죠? 자, 전세에서 월세로 돌려주니까 전세가 올라가죠. 그러면 전세입자들만 주거비용이 늘어나는 거죠. 그죠? 예, 항상 약자한테 전가가 됐어요. 자, 그리고 임대시장 같은, 부동산 시장들 보면 전세가 당연히 지금 급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강동 같은 데 보면 입주량 많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3, 3평대가 5억대 전세가였어요. 지금 가보면 10억입니다. 10억이에요. 지금 9억 찍었고요. 좀 있으면 지금 10억에 지금 물건이 나옵니다. 이래도 누군가 하겠죠. 왜? 전세가는 계속 올라가니까. 그죠? 그러면서 당연히 전세가가 급등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세금이 강화된다라는 건 좋은 입지로 가기 위한 어떻게 보면 주거 사다리도 다 치워버린 거죠. 그렇죠? 주거 사다리도 다 치워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초양극화 시대는 도래를 하는 거고요. 결론적으로는 서민들만 가장 힘들어지는 거죠. 가격을 통제를 해서 주택시장을 잡겠다. 허상입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계속 나오는 내용들이 이렇게 뭐 입법 발의되는 내용들을 보면 가격 통제입니다. 가격을 임대시장 통제하고 뭐 전월세 상한제, 임대가격 통제하고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격 통제하고요. 예. 시장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서로 싸우면서 더 좋은 품질의 주택들이, 더 좋은 품질의 물건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가격을 통제를 하더라도 절대 주택가격이 잡힐 수 없다. 여러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